두 거대한 힘이 부딪혔을 때 한 대륙 전체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것도 오늘날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요. 지금부터 냉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아메리카 대륙에 어떻게 드리워졌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요, 놀랍게도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때 라틴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모범생으로 불렸던 칠레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 현장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칠레라는 나라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시야를 훨씬 더 넓혀서 당시 세계를 양분했던 거대한 힘의 대결, 바로 냉전 시대로 가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냉전의 전쟁터입니다. 당시 20세기 중반의 세계는요, 말 그대로 거대한 체스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는 두 플레이어가 있었죠. 바로 세상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던 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자본주의의 미국,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공산주의의 소련,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라틴 아메리카가 이 두 거인의 힘겨루기에서 가장 치열하고 또 가장 비극적인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좀 바꿉니다. 그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라는 건데요. 뭐냐 하면 이제 직접 군대를 보내서 싸우는 건 피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돈이나 비밀 공작 같은 걸로 동맹국을 지원해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계를 주무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전략이 처음으로 시험되어 오른 곳이 바로 다시 칠레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칠레의 실험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들만의 길을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용감하게 나섰던 한 나라가 그 선택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렀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칠레는요, 정말 길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진 나라였어요. 우리는 다른 남매 국가들과는 좀 달라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그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1970년에 살바도르 아옌데라는 인물이 사회주의를 내걸고 아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구리공산을 국유화하는 같은 개혁을 막 밀어붙여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시 칠레 경제의 핵심을 꽉 쥐고 있던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거였거든요. 당연히 워싱턴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죠. 닉슨 대통령이 CIA에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낸 메모예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칠레 경제가 비명을 지르게 만들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워싱턴의 반응은 아주 빨랐고 비밀스러웠고 그리고 정말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계획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됐습니다. CIA가 뒤에서 돈을 댄 트럭 운전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였거든요. 그러자 나라 전체의 물류가 멈춰버리고 가게 진열대는 텅텅 비게 됐죠. 나라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니까 결국 군대가 질서를 바로잡겠다면서 나설 명분을 딱 쥐어준 셈이 된 겁니다. 정말 딱 3년 걸렸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세워진 정부가 나라 안의 반대 세력과 나라 밖의 거대한 압박,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결국 폭력으로 무너져 내리고 만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칠레에서 벌어진 이 비극이 그냥 칠레 한 나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대륙 전체로 쓰러질 끔찍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이 명분 하나로 미국의 그림자가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쭉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제 막 피어나려던 민주주의의 여린 싹들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렸죠. 미국이 겉으로 내세운 목표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입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지원을 받은 건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나라 국민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군사 독재자들이었거든요. 칠레의 경우만 봐도 아옌데 정부를 몰아내고 들어선 피노체트 정권은요, 수천 명에 달하는 반대파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소도 그런 수많은 비밀 고문시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은요, 이웃 나라인 아르헨티나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군사 정권이 벌인 소위 더러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신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27,255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칠레 진실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희생자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벌어진 비극의 규모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컸죠. 이 시대가 치러야 했던 인적 비용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 흔들리는 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독재 정권들이 단지 정치 권력만 손에 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충격요법이라고 불리는 아주 급진적인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는데요. 이게 사회를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어 놨고 결국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미국이 뒤를 봐주던 이 독재 정권들이 일종의 경제 실험실이 된 거예요. 국영 기업을 막 팔아넘기고 규제는 다 풀어버리는 그런 급진적인 자유시장 정책을 실험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시다시피 상위 1%가 부를 독점하고 CEO와 일반 노동자 월급 차이는 무려 10배나 더 벌어졌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해진 건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라틴 아메리카를 괴롭히는 고질병이 됐습니다. 하지만 누르면 튀어오르는 법이죠. 결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서 독재는 끝내라, 정의를 바로 세워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대륙 전체를 뒤덮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냉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유령은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 위를 떠돌고 있어요. 그때 생긴 깊은 상처가 오늘날 이 지역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독재 정권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정치적인 혼란과 엉망이 된 국가 시스템뿐이었어요. 이건 마약 카르텔 같은 범죄 조직이 자라나기에 그야말로 최적의 환경이었죠. 결국 냉전의 총성이 멈춘 그 자리에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이 기나긴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교훈 하나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그리고 결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냉전 시대 라틴 아메리카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의 힘이 부딪히는 세상에서 한 나라가 온전히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 질문 50년 전 칠레에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질문 아닐까요?